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여옥대첩 넘버원. 오늘 주제는요, 검찰에 소환된 조국입니다. 네, 오늘이 수능날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? 날씨도 아주 매섭게 춥습니다. 저는 오늘 조국이 출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. 수능 때문에 온 국민이 정신이 없을 때, 이럴 때 검찰에 슬그머니 출석하는 것, 검찰하고 이야기를 마쳤다는 소문이 서초동에 쭉 흘러나왔죠. 조국스럽지 않습니까? 조국답지 않습니까? 아마도 조국이란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그거를 배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기자들은 그 조사받는 검찰청 앞에 이렇게 카메라랑 이렇게 하고 뻗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. 아니나 다를까 싹 슬그머니 정경심처럼 공공직 작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. 왜 아니겠습니까? 다 자기가 검찰에 소환될 때, 조사될 때를 생각해서 뭐 피의자, 뭐 혐의사실 공표 금지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개혁이란 이름 아래서 다 자기가 조사받을 때를 위해서 이렇게 판 깔아놓은 게 아닌가. 그게 조국스럽지 않습니까? 당연히 조국은 지하 주차장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몰래 들어갔을 겁니다. 뭐 그 이유는 조국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조국의 형편, 조국의 처지도 원인이 될 겁니다. 조국은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. 전직 고위 관료로서, 공직자로서 포토라인에 딱 서면서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. 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검찰개혁의 피해자다. 그 조국의 이 지지자들이, 그 대깨문들이, 그 족바들이 하는 대로 이 십자가에 매달린, 검찰개혁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과 같다. 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국은 아닌 거죠. 그건 뭐 서울대 교수 시절에 이렇게 SNS질 할 때나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이번에 검찰은요, 조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그동안 흘러나온 거 빼고요, 이렇게 쫙 깔을 게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뭐 이거는요, 서초동에서 긴가민가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동안에 검찰이 뒤진 거에 대해서 입단속도 했고요, 신중하게 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요, 빼박 증거라든가 조국이 이리저리 피할 수 없는 딱 여기까지 포위를 한 상당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 증거 중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사모펀드에 관련해서는요, 나는 전혀 몰랐다. 자기 변호인들에게도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. 제가 아는 어느 변호사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어제 물어봤더니 이러면 변호사들도 기분 나빠요.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. 즉 변호인들에게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변호하는 이런 범위라든가 또는 피겨, 즉 형체를 잡는데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변호사들한테까지 거짓말을 치게 되면은요, 변호사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. 정경심 변호사가 그 거의 절반에 가깝게 사임했습니다. 그 원인도 여기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자, 사모펀드에 대해서 조국은요,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4천만 원 혹은 5천만 원을요,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시절에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ATM기로 넣은 거, 그걸 가지고 뭐 했는지를 모른다? 더구나 아내가 무슨 뭐 별거 상태에다가 이혼 상태도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몇십 년에 걸쳐서 아내가 주식의 고수였는데 그것도 모른다?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또 두 번째는요,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때 자신이 신고한 재산의 범위,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빼뜨렸는데 과연 몰랐다? 이건 되지 않은 거죠. 자, 그래서 조국에게는요,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 뇌물수수 이 혐의가 아주 그 정변 거미줄처럼 더 씌워질 수가 있습니다. 더 씌워지는 게 아니라 뭐 당연한 거죠. 두 번째는요, 자녀의 허위 인턴 증명서입니다. 진짜 조간에는요, 위조 지폐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총장 직인도 가짜로 스캔 뜨고 그 수법은 점점 대담해져서 글쎄요, 자신이 꿈을 크게 꿨겠죠? 뭐 대통령 후보까지 생각했던 인물이니까 그렇다고 보면요, 뭐 대선 소주, 뭐 좋은 데이 뭐 이렇게 쫙 늘어놓고 회에다가 술 마시던 그때 그 기분이라면은요, 조국은요, 위조 지폐도 만들고도 남을 인물이다. 그 조간에는요, 위조 지폐도 만들고도 남을 거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
세 번째는 또 중요한 게 웅동학원의 이른바 허위소송에 조국이 관여했는지 그 문제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 100% 관여했습니다. 그 당시 이사였고요. 그 집안에서 글깨나 좀 읊고 법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조국입니다. 아니 집안에 그렇게 뭐 서울대법대 두고서 조국이 그 위정 소송, 허위 위장 소송에 몰랐겠습니까?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. 자, 크게만 잡아도 이렇게 세 가지의 범위 또는 범죄 혐의가 이제 있게 됩니다. 조국은 이제 그 숱한 조국 사태에 이어서 79일 만에 이 검찰에 이제 출석을 했고요. 그다음에 장관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검찰에 이제 소환이 된 겁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나 윤석열 검찰이 상당히 치밀하게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를 다 뒤졌다는 점에서 글쎄요. 우리 국민들이 요즘 심정이 어떻습니까? 믿을 건 윤석열이밖에 없는 거 아니냐. 자, 그 신념을 또 그 믿음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선에서 꼭 조국을 구속시켰으면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조국이 구속되고도 남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. 지금 조국의 출석을 둘러싸고서요.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거는 조국이 깃털이 아니고 또 몸통도 아니고 진짜 몸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조국의 게이트에 진짜 몸통 그 줄기줄기의 끝에 얼마나 커다란 암덩어리가 있는가. 이것을 조국의 소환과 출석, 즉 직접 물어보고 또 답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밝혀내기를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대하고 있습니다.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지금요 법무부에서 낸 우리 검찰 숨통 조이기, 우리 검찰 이스나마나 검찰로 하려는 검찰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. 발표는 됐지만은 아직 서로 검찰하고는 얘기도 안 됐다 이렇게 김호수 차관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뭐겠습니까? 그동안에 저 좌파 세력들이 우리 검찰을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검찰 개혁안이 아주 기이한 형태로서 나온 겁니다. 저는 이 검찰 개혁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, 태어나서는 안 될 것을 귀태라고 하죠. 귀태라고 생각합니다. 왜? 만약에 이 검찰 개혁안 41개 그 부처 다 없애고 특수부 강력부 이런 거 다 없애고 이렇게 되면요 마약 수사도 못합니다. 그리고 상상인 저축은행 이거 털지도 못합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조국 같은 아주 찌질한 파렴치범 그 수사하지 못합니다. 전역의 여옥 대첩 넘버1 오늘 조국 소환입니다. 조국 소환, 조국의 실체, 이 정권의 실체가 벗겨질 거다. 여러분 구독 그 다음에 엄지척 꼭 눌러주세요. 구독과 엄지척이 최고의 힘이 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